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입니다. 자, 1월 10일 금요일이고요. 4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살펴볼 텐데 새해 들어와서 CES 2025 이 행사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일단 SKC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네, 최근에 SKC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 물론 이제 매일같이 오르면 좋겠지만, 오늘 이제 조정이 또 나왔어요. 그죠? 역시나 이제 전고점 저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또 빠져 내려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요 어깨 라인을 그러면은 과연 이제 지지가 나올 것이냐. 자, 1차적으로는 그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고자 하니까, 정확하게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15만 2천원 선, 15만 2천원에서 15만 3천원 선. 자, 요 자리를 좀 과연 지켜낼 것인지. 일단 요거 좀 보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무리 못해도 11만 원 선 이하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수의 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의견은 당분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거보다 더 비싸게 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해 놓으신 분들 관점으로 놓고 일단 17만 원 돌파와 이제 요 20만 원 선 돌파를 같이 좀 지켜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좀 아쉬운데 자, 13만 원 선을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12만 원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초반대로. 그죠? 자, 일단은 최근 추세를 저는 요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매수의 타점이 와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11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빠져 내려오기 전에 12만 원 선을 지지할 것인지 이 여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12만 원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를 1차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리기판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유리기판이 주목을 앞으로 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자, 작년 이제 이 AI의 도입의 시대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사실 22년부터 챗 GPT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 일상생활에 투입된 거는 작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AI 발로 인해서 앞으로 이 노동 시장의 지각 변동이 발생될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기업의 41%는 인력을 감축할 계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점점 인건비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당장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죠? 올해 아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그냥 기본 평균 우리나라 임금이 370만 원에 달할 겁니다. 이거 그 통계청인가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나오니까 한 번씩 검색들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인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됨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안 그래도 이제 사람도 잘 안 구해지는 상황이고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인건비는 점점 늘어나니까 그거를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하고 인건비 아낄 건 아끼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AI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들도 결국은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CES 2025에서 로봇이 굉장히 좀 크게 화두가 됐었죠 또 그죠?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지분 투자 이슈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력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가 너무나도 지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세계 각국은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탈원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탈원전이었는데 그 탈원전을 다시 탈출한다라고 해서 탈탈원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앞으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수직 상승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발열을 잡아야 하고
이 발열을 시키는 냉각에 상당한 전력이 들어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전력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절반인 50을 이 발열을 냉각하는 데 가져다 쓴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발열이 막대하게 지금 전력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또 추가적으로 전력 효율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전력 효율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막대한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기도 뭐 공짜로 갖다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력 효율을 잡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유리기판의 도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유리기판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SK 앱솔릭스라는 거죠. SKC의 100% 자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SK 앱솔릭스가 과연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 HBM의 유리기판을 적용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과 함께 엔비디아 쪽으로 과연 공급이 될 것이냐.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암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엔비디아와 끈끈함을 과시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유리기판에 대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SK 이노베이션, 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SK 온이잖아요. 전기차 캐즘 극복이 결국에는 관건이 될 전망인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연 기관차의 이제 시장은 점점 저물어 갈 것이고, 이제는 전동화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참고로 테슬라가요, 이번에 또 뭐 하나가 공개가 됐었는데, 우리 이제 뭐 운전자라든지 뭐 그리고 옆에 탑승하는 탑승자라든지 이제 뭐 건강을 또 뭐 지켜주는, 그리고 사고 시에도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솔루션까지 테슬라에 탑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전동화를 이끌어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K온이 3분기에 그래도 흑자로 전환을 했었지만 4분기에 다시 이제 적자로 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좀 암울한 그런 실적 상황이 나왔지만, 사실 이제 무적의 선반영이라고 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저가로 사실상 지난 한 해 동안 쭉 주가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미 LNF와 SK온이 7년간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30만 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그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이고, 역시나 이 LFP 배터리 기술 개발 국제과제 주관 기업으로 LNF가 이제 또 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FP 시장에 있어서도 SK온이 확실하게 또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기대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찌됐건 주가가 오르느냐 오르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SKC는 정말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17만원 선 돌파와 함께 이제 역사적인 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쓸어 갈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조정 구간은 요때의 어깨 구간이었던 15만 3천원. 자, 요렇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매수, 그렇다고 내려왔을 때 매수하셔라? 아직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지지 여부를 보고 또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이제 12만원 선 지지 나오면 그냥 매수하셔도 되는 가격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김 선생입니다. 1월 10일 4시 26분 지나고 있네요. 자, 한미반도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한번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많이 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 한미반도체는 제가 9만원 이하일 때부터 여러분들께 이거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7만원 선까지도 빠져 내려왔습니다만 잘 버텨줬어요. 그죠? 작년 이제 1월 상승 이후에 이제 눌림목 발생됐었던 바로 요 첫 번째 눌림목이 이제 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 연말에 한번
7만원 선 잘 버텨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 주면서 지금 편안하게 수익 구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전히 홀딩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덜컥 팔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목표가 17만원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역시도 지금은 21선 근처 32,500원에서는 반드시 매수가 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하 구간으로 반드시 분할 매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AI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AI의 시대가 이제 2024년을 기점으로 제대로 이제 좀 시작이 됐다, 도입의 원년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AI 발로 인해서 이 노동 시장은 확실하게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41%,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사실상 AI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아니 회사에서 그냥 안 좋게 이야기하면 잘려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잖아요. 기업 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면, 아니 월 아무리 비싸봐야 지금 뭐 5만 원 하나요? 구독한다고 해도 이 정도 금액으로 인력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AI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력 감축을 통해서 인건비 줄이고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고령도 그냥 고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고 했을 때 20%, 1,000만이 이제 초고령, 그러니까 65세 이상이거든요. 올해부터 이미 초고령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노동 인구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I가 점점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사회에 점점 더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역시도 성능 진화가 또 너무나도 필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AI 칩 수출 규제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고 하죠. 동맹 국가를 제외한, 그래서 한국 메모리에게는 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근데 SK 하이닉스의 이 HBM은 지금으로서는 뭐 온전히 엔비디아 쪽으로만 납품이 되고 있는, 납품을 하고도 지금 모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전력 발열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의 이 진화가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CES 2025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잘 진행이 되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것은 결국은 또 이제 이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이에요. 그죠? 자, CES 2025. 자, 결국은 이제 AI가 크게 화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AI, 그리고 HBM, 그리고 기업용 SSD,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나아가서 로봇까지도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 AI와 로봇 결국은 같이 동반 성장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HBM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좀 다른 이야기들 좀 섞어서 해드렸는데, 이제 HBM 진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TC 본더 장비, 이거는 뭐 사실상 지속적인 기술 격차가 발생이 돼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한미 반도체 이번에 또 7번째 공장 기공식을 또 가졌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향 TC 본더 장비와 앞으로 또 개발이 되어야 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여전히 한미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지금 TC 본더 장비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제 하나 정밀 기계 역시도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물론 이제 두 기업 간의 특허 분쟁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같이 공생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또 성장을 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쪼록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저점으로부터 지금 잘 올라왔습니다. 그죠? 잘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14만 원까지는 1차로 지금 목표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기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17만 원 선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고 있으니까 뭐 단기간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덜렁 또 매도해서 또 비싸게 사야 하는 그런 룰을 범하지는 마시고 1차, 2차 확실하게 나눠서 목표가를 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수의 의견은 제가 또 조정 나왔을 때 지지 나와야 하는 구간 지금으로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그래서 이때 1차, 2차 눌림목 이후에 상승 나왔었던 요 고점 그죠? 그래서 요 라인을 좀 지켜보려고 하니까요. 여기 지지 나오면 추가적인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할 거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지금 일단은 꾸준하게 이때 쌍봉 찍었죠, 그죠? 쌍봉 찍고 우하향 하던 요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과연 그러면 이제 추세를 이렇게 좀 돌려 나갈 수 있겠느냐 요 라인을 이제 지금 볼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32,500원 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크게 부담 없을 가격이다. 이렇게 일단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